질문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제가 앉은 이 자리에, 지난주 일요일 오후에 고상만 패널님이 앉아 계셨었는데, 오늘 제가 고상만 패널님의 그런 컨셉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제가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지금 마이크 들고 벌벌 떨고 있어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자리는 이사를 뽑는 과정 중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이사는 명망가나 저명한 인사들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시작할 때 장관님도 오셨었잖아요. 그리고 교수님도 오셨었고 변호사님도 오셨었고 그래서 남은 게 농부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떤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명망가보다는 조합의 애정과 관심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 토론에서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 이제 권대훈 후보하고 현상현 후보였습니다. 권대훈 후보하고 현상현 후보 사이의 인지도는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제가 이 두 분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이유는 해당 업무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준비를 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이강현 후보님의 질문을 준비하면서 좀 놀란 점이 있습니다. 공약이 있지만 공약이 없었습니다. 볼드체로 강한 어조로 공약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공약이 없었습니다. 이강현 후보님은 어느 분야에 지원하셨죠? 해외 협력입니다. 네, 제가 공약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6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내부 정비. 두 번째, 내부 정비. 세 번째, 내부 정비. 네 번째,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재고. 다섯 번째, 내부 문화를 점검. 여섯 번째, 방송 시간을 줄이고 퀄리티를 향상. 저는 이 중에 어떤 게 협력과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외 협력 부분 맞으시죠? 박성철 패널이 생각하시는 대외 협력은 뭐라고? 예, 제 시간이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활자로만 봐서 혹시 놓친 게 있나 싶어서 지난번 토론을 좀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하고 이제 똑같은 생각을 가지셨는지 송경화 패널님께서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협이 한국 사회 개혁과 변화에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 만든 것이니까 대외 협력 역시 우리가 맞춰서 연대하거나 경쟁하는 그런 모색들이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녹취를 어제 계속 한 5-6번씩 들으면서 녹취를 했는데 이게 솔직하게 좀 이게 생각이 났거든요. 이게 좀 유명한 짤방인데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게 뭐죠? 예. 내가 볼 수 있게 예, 뭐냐면 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공약이라는 글의 아래쪽에서는 언론계 선배라는 스탠스를 유지하시는 것도 같은데 저희 후보자님들 중에서 또 다른 언론계 선배이신 현상현 후보님도 잠을 주려고 하면서 공약을 만들고 질문에 피드백을 주시고 또다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3일 날 올라온 공약이 유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피드백을 주는 모습이 이런 게 바로 선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합의 대외 협력 이사로 출마하면서 공약도 없고 피드백도 없고 업데이트도 안 하는 것은 조합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공약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다른 질문 지금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현상현 후보님께서 직원들 소중한 줄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예. 제가 토론회를 나온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뭘 하나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해보지 않으련? 그래서 보고 제가 이제 고민 끝에 한번 얘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당시 직원분과 조합원분 간에 나눈 메신저 내용 중에 일부를 이용하겠습니다. 직원, 그나저나 큰일 났소. 조합원, 와요. 직원, 걱정된다 했는데
이강윤 씨가 평소 사내 여직원들에게 막말을 해왔는데 문희정 씨에게 싸가지 없는 것이라고 하고는 여기에 있는 애들은 다 싸가지가 없어 라고 여직원들 앞에서 떠들었어요. 며칠 전에는 모 여직원이 인사를 안 했는데 나한테 와서 쟤 잘나 이랬어요. 인사를 안 한 게 아니라 못 본 건데 직원들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게 제가 정확히 들은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제가 이렇게 토론을 어제 또 구경 왔어요. 근데 끝날 때까지 있었는데 상근 조합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드리더라고요. 저 이제 이강윤 후보가 되면 사표를 내겠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했더니 겪어봐야 안다. 당신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왜 겪게요? 저는 겪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회사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이사가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사가 되신다면 아무쪼록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조합원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박중호 후보자님께 말씀 잠깐만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 패널이 시간입니다. 질문을 하러 왔습니까? 설교나 얘기를 하러 왔습니까? 이건 일방적인 얘기 같은데요. 이게 온당합니까? 선관위의 룰로 알고 있기는 제 시간을 제가 쓰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써도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질문하는 게 박중호 온당하다고 후보자님께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철 패널? 제 시간 제가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중호 후보자님은 그 자조 방안과 그리고 이제 호조 방안인데요. 이 자조 방안이 이제 지역협의회 내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지역협의회가 좀 고칠 것도 많고 문제가 많은데 이게 사실상 많은 후보자들이 얘기를 하셨던 것들이 정관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관에는 지역협의회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혹시 그런 호조가 아니라 자조죠. 예, 자조 방안을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남은 시간 2분 남았는데 다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자조라는 거는 저희 내부적인 이제 연대 강화를 얘기하는데 사실 저희도 지역에 2,2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저희 모임에 나오는 조합원들은 한 200여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계속 홍보 활동도 하고 또 정기적인 모임과 교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게 저희 자주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이제 지역협의회가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조합원 배가를 위한 그런 단순한 모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예전에 그거를 이제 동아리라고 비교를 해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은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부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대외 협력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약 내신 자조에서는. 그러니까 정관을 개정하지 않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운영위원회 그걸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1분 남은 거 다 쓰세요. 예? 1분. 왜냐면,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3분 스피치라고 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하는 회사에서 3분 동안 사업을 설명하는 건데, 엄청난 사업도 3분 안에 설명하는데, 충분히 설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럼 자조에 대한 지역 협의회에서 했던 노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협의회 운영 회의를 현재는 조합원 전체에 이제 공개하는 그런 자리로 또 의견 수렴 창구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지역 조합원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소통 창구를